다음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요. 주어진 7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다른 후보의 답변이 30초를 넘어서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에 대한 30초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주도권 가지신 분이 질문을 하지 않고 앞선 답변에 대한 반론이나 추가 견해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의 7분 주도권 토론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길어진다 싶으면 주도권은 김현욱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이 됐다 싶으면 제지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화되어 있고요. 선진국 보면 법원, 검찰 다 직접 투표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장, 지검장 선출직이거든요. 그리고 판검사 출신이나 또 변호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법원을 구성하고 검찰을 구성합니다. 선출직인 법원장, 검사장이 나와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160명 정도가 참 뜻하지 않게 우리들의 잘못으로 하늘 아래에 계시고 참 아픕니다. 지금 저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도의사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행정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방은 다른 데에서 예산과 인사권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통합해야 된다. 경기도 의회에 경기도 경찰서장이 앉아 있고 경기도 소방본부장 또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앉아서 도인들 질문을 받아요. 기초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인 동구경찰서가 국정감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경기도도 하는데 경기도 남북경찰청만 와서 국정감사하고 저기 교육지원청 용인에 있는 교육청정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한테 예산을 감시받고 행정을 감시받은 기초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의사한테 치안경찰, 소방, 교육까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물어야 된다. 그래야 균형적인 운영도 되고 책임 행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교육감이 과연 필요하냐. 도가 직접은 대학은 대학 자유를 맡기고 초중고는 용이면 용인교육지원청이 용인시장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단계를 줄여야 된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혁신과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홍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아까 저의 주도권 토론에서 마지막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김현욱 후보자님 발언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만 좀 덧붙여드리면 네. 성소수자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엄연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임을 일단 분명히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훨씬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이 지방자치 확대를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이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방해로 사실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김현욱 후보자님과 다른 것은 김현욱 후보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소방, 교육 등등 이 행정과 관련해서 현행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서 이 분권이 더 강화되는 것은 저는 이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현행 기초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경찰서장도 되고 교육지원청장도 되고 이런 역할들을 겸하게 될 텐데 이것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는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담론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수사권은 연방 경찰이 주는 거고 치안에 대해서거든요. 용산 참사가 왜 생겼냐면 용산 서장이 경찰 지휘권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선진국은 그렇게 기초의회에서 치안과 소방과 교육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깊은 시간에 담론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주택 문제인데요. 제가 무상주택을 공약했고 재원은 아까처럼 통합해서 가용산 늘려서 30년 고정금리 3%로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꿨고, 모든 사역이 지금 렌트인데 집은 왜 싸게 렌트비를 주면 유럽이나 싱가포르처럼 가능하단 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또 먼저 땡겨서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주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김현욱 후보자님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전에도 저는 후보자님께서 제출해 주신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의제로 많이 불렸던 정책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무상주택은 가장 또 이렇게 또 급진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 정신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어떤 치부의 대상이나 재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내가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어떤 주거의 대상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이 부동산 망국병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진보당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한 9%대에 머물고 있는 이 경기도의 공공주택의 비율을 20% 정도까지 시급하게 확대하자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욱 후보자님께서 무상주택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또 더 높은 목표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좀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무상 의료도 있고 무상 장려도 있는데,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면서 난임이라든지 시험관 실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 자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말 괜찮은 좋은 제대로 된 의료보험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욱 후보자님께서 말씀에 예로 들어주셨던 뭐 난임이라든지 불임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시대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도 계신데요. 저는 이것은 의료의 문제, 의료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차별금지법, 차별금지조례를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 이 사회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저출생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무상주택, 무상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또 앞으로 담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두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